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27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좀 조기 패장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칼로 탁 자른 듯이 중간에 이제 좀 토막이 나 있는데, 이쪽은 크게 움직임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0.11%, 뭐 0.33% 크게 변동이 있진 않았고, 일단은 그냥 무난했어요. 지수 움직임 자체가 탁 어디로 모나게 튀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500달러 선을 아예 좀 위에서 넘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금요일에는 그 중국 AI 출시 뭐 딜레이 뭐 뉴스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스멀스멀 좀 힘은 빠지는데, 아직은 이 구간에서는 움직임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같이 이 업종 자체가 다 같이 우르르 밀리면은 요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은 수급 이탈 같은 게 좀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매수세 딱 들어오면서 넘어가 줄 만한 그런 좋은 자리들 좀 돌파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수급 세론이라고 하죠, 흔히들. 매도세가 막 미친 듯이 막 외국인 기관들이 야 이제 반도체 끝났어 하고 막 파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다 보니까, 얘네가 결국 좀 지수에 대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코스피가 조금은 지수 그냥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이런 120선 다시 밟고 넘어가는지, 그럼 밟고 넘어가려면은 일단은 반도체는 좀 껴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도세가 막 엄청 막 팍하고 쏟아내는 움직임도 있진 않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밀리더라도 이런 박스권 하단을 깨지는 못할 것 같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뭔가 예상 못한 뭐 세계대전이나 막 이런 것들 생기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제외하고 그냥 시황 흐름에서는 지금 상태로 가면은 뭐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경제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뭐 뉴스들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뭐 이제 부동산 문제라던가 혹은 대출 이런 것들 뭐 역대 최대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은 부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걸 이제 증시에 끌고 와가지고 빵 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냐 마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증시 자체는 뭐 내년까지 계속 좋고 이거는 몰라도, 일단 12월 달은 그래도 뭐 횡보, 아무리 안 좋아도 좀 횡보는 좀 큰 구간에서는 해줄 것 같고, 뭐 좋게 하면은 이런 거 좀 돌파 나오고 살짝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미증시가 일단 제일 베스트는 이거겠죠. 14,500포인트를 넘는지, 아니면은 얘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전고점 주변에서 이런 걸 또 다시 지지하고 옆으로 좀 기어주나,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황에서 뭐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고서, 특히 코스닥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양매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탈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미 증시에서는 뭐 비트가 일단은 그 최근 저항 한번 좀 돌파했다 좀 다시 내려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로봇 요거는 이제 이유주 승인, 그 합병 승인 아마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봇 관련해서는 에브리봇이 좀 반짝했었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슈팅을 한번 만들어 줬는데, 아무래도 저게 퍼센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갭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나 120선 밟고 좀 슈팅 나오나,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28일 화요일 엑스포 개최지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냐 부산이냐, 뭐 우리나라가 안 될 수도 있고 사우디 말고서 하나 한 군데가 더 있기는 하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냐 아니면 해외가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요거에 따라서 관련 주들은 근데 어차피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시공테크가 조금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KNN, 얘는 이제 홍정욱 관련 주이기도 하죠. 홍정욱 관련 주이기도 한데, 일단은 요 종목들 정도가 지금 관련 주로 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혹시나 지금 이음봉 상태인데 이제 발표 나오기 전에 뭐 기대감을 한번 슈팅 나오고 제로 소멸로 좀 넘어가나. 근데 이제 뭐 종목들이 좀 탄탄하진 않아요. 대금이 많이 쏠리거나 시장에서 뭐 주목하고 그런 재료는 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AS텍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9일은 연준 베이지북 공개.
30일은 MSCI 지수 리밸런시 뭐 이런 게 있을 거 예정이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첫 인도. 테슬라 관련해서는 사이버트럭 첫 인도가 상징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공개도 됐고, 그 외형부터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나 첫 인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CTR 모빌리티, 명신산업, 캠시스, 서현이와 요 정도 종목들이 혹시 저 이슈에 대해서 좀 부각시켜 주나, 일단은 그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PC 플러스 회의, 요거는 이제 유가 뭐 감산 뭐 연장 계속 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여기서 혹시나 한국은행 주체로 이렇게 해서 CBDC 관련 디지털 화폐, 뭐 로지시스나 그런 거 한네트 좀 부각을 시켜주는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이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 탄핵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 관련해서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 따라서 한동 관련 주들 부각되나. 자, 그리고 12월 1일 이번 주에 이제 또 12월이에요. 진짜 시간이 한 해가 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이텀 신규 상장, 그 다음 칩셋 미디어랑 루닛은 요날 이제 무증 상장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 배정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엔비디아 중국용 AI 칩 한 1종 출시 연기, 주가 2% 하락, 이 내용으로 엔비디아 좀 밀리지 않았나. 그 다음에 FMC 뭐 이제 12월, 그 다음에 12월에 뭐 대주주 매도, 이 정도가 이제 12항에서 좀 남아있는 이벤트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좀 우려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주주 매도는 어차피 나왔던 거고 매년. 그 다음에 FMC는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잖아요. 동결 나오면 좋고, 뭐 인하는 이번 시즌에는 안 나오겠죠.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거일 텐데, 동결이 나오든 인상이 나오든 인상을 하면은 인상하는 대로 이제는 진짜 금리 정점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금리 동결이 나오면은 그래 그럼 그렇지, 이제 금리 인하 가야지, 금리 동결 2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좋게 뭐가 됐든 발표 나오면 일단은 시장은 나쁘기보다는 좋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는 이런 것들 외에도 뭐 계속 뉴스 보면 뭐 정치 탭은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동훈 관련주는 딱 그 생각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를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 리스크 싫어, 나 저런 거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느 정도 있죠. 분명히 정치는 바이오 뭐 정치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 결국에는 한동훈 관련주는 좀 새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당사자 입에서 나 정치 할 생각 없다, 이게 아예 딱 못 박혀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뒤에 뭐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외에는 일단은 관련 총선 관련주들이 뭐 스멀스멀 좀 움직이긴 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요즘 좀 다른 이슈로 좀 엮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수급이 좀 불쑥불쑥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희룡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관련주, 진양폴리 대장, 그다음에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이준석 같은 경우에 이제 신당 창단에 대해서 신당 창당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 전저점은 결국 좀 지켜주고 다시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은 있지 않았나. 윌리비스는 여기 좀 깔끔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한동훈 관련주에서는 뭐 일단 덕성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긴 해요. 과거에 이제 그 초전도체 종목 끼가 있어서 그런지 엄청 탁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동훈 관련주는 인맥주랑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해가지고 그 정책주들, 요런 것들은 조금은 분리를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정책주는 일단 요런 그 마약 관련, 그 다음에 이민청이 아마 메인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민청 관련해서 뭐 정책 관련해서 엑스페리스 오픈롤 요 자리를 좀 돌파하면서 금요일에 힘을 좀 주기도 했는데, 일단 이민정책 관련해서는 엑스페릭스, 오픈롤, 원티드랩 등이 있지만 저는 이쪽이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센티브 공급,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한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 주들, 비상교육, 유비온, 메가MD 등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은 사실 한동훈 관련 주라기보다 그냥 누군가 총선이든 대선이든 항상 저출산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좀 나눠두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섹터이고, 자,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FDA 게스컵이 관련해서 11월 8일 승인 여부 결정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는 이제 툴젠, 엠젠 솔루션, 툴젠이 요 구간 일단 좀 지지하고 슬쩍 돌려놓기는 하죠, 차트에서. 그 다음에 뭐 엠젠은 이제 다른 이슈 엮으면서 움직이고, 뭐 인트론 바이오도 막 차트상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은 요 부분, 그 다음에 통화 번역부터 개인 비서까지 손바닥 위에 생성형 AI 전쟁 뜨거워진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얘기인데, 일단은 AI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실생활에 조금씩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붙기는 합니다. 그리고 AI 개발이 결국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죠. 생활에 이제 좀 편의성. 저는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뭐 아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로봇이랑 AI가 좀 결합돼가지고 삶을 실제로 나온다면 얼마나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귀찮은 거 사실 로봇이 다 해주는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안일 같은 것들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그런 게 하나씩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죽기 전에는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AI도 뉴스는 좀 지속적으로 언제든 엮을 수 있다는 거. 솔트룩스 주말 중에 요 뉴스는 있긴 있었거든요. 이런 실적, 기대감, AI 서비스 진격, 2024년 흑자 전환시키겠다, 흑자 전환할 거다, 요 내용도 있는데, 일단 뭐 3만원 좀 넘는지. 근데 AI는 일단은 솔트룩스, 엠로,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 친구는 종목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보던 것들이랑 뭐 루닛이랑 뷰노, 최근에 의료 AI에서는 뷰노가 이제 조금 강한 모습인데, 차트 관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은 뒤에 무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섹터도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AI랑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좀 뒤에 보는 건 똑같은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 얘도 10만원을 향해서 치고 나가나. 대신에 이제 자리가 좀 높아요. 자리가 높기 때문에 막 들고 가기에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하긴 강하죠,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은 얘는 좀 수급이랑 같이 엮으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얘를 필두로 뭐 나머지 로봇 주들 언제든 같이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중국 북부에서 미확인 폐렴 집단 감염, 심각한 WHO 정부 제출하라. 이게 저번 주였거든요. 근데 이 호흡기 감염병이 슬쩍슬쩍 또 확산되어, 이것도 제2의 우리가 아는 그게 또 오려고 하는 건지, 뉴스 보면은 좀 끔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중국 얘기였는데, 대만, 중국 호흡기 질환 급증에 공항이랑 항만 경계 강화, 인도, 중국 호흡기 감염병 확산의 촉각, 비상사태 대비. 이게 다른 국가들에서 경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전염성이 그만큼 좀 있지 않나. 뭐 아직 그 치사율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강하게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요 폐렴 관련해서 이 미확인 폐렴이랑 그 전에는 사실 그 마이코플라스마 그 폐렴이 좀 우리나라에서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또 미확인 폐렴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딱 해가지고 아이템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엮이면은 일단은 폐렴 관련 주들, 메가 ECS는 그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그걸로 갖다가 폐렴 관련해서 호흡 관련 질환이잖아요. 엮일 때마다 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120선 넘는지. 그다음 위더스 제약도 이런 영역에 있네요.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이 같이 폐렴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FSD 12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내 좀 공개를 할지. 자율주행은 이제 뭐 탁 하고 나오면은 FSD 저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거는 AI를 적용해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그런 것 같던데,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거는 인포뱅크,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그 다음에 그 테슬라는 라이콤, 라이다 통해서 이런 게 좀 엮이죠.
뭐 퓨런티어 요 정도가 일단 좀 생각이 날 수 있지 않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얘도 좀 같이 엮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FSD 12 혹시 연내 공개 나오는지. 자, 그다음에 뭐 지상철도, 알테오젠, 머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는 결국 개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말 끼고 좀 신선한 뉴스는 없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저 페렴 뉴스,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계속 뭐 시장에 특별한 거 없으면, 여기가 주도 테마를 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는 좀 센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일단은 테마 자체는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그냥 요 정도 보게 될 것 같네요. 요것들 외에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일단 메인은 신규 상장, 그 다음에 뭐 사우디 이거 뭐야 엑스포,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OPC 회의 같은 거는 저 뭐야 유가 관련주들 좀 엮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땡기는 게 없네요. 사이버, 테슬라, 엑스포는 그냥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랑 뭐 요 키워드로 갖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그다음 뭐 테슬라 자율주행이나 뭐 사이버 트럭 출시, 그다음 뭐 페렴, 그 외에 뭐 이제 수급 들어오거나 하면 반도체, AI랑 로봇도 일단은 로봇이 일단 좀 두산 로보틱스라는 상징성 있는 종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보다는 신규 상장주에서 그냥 좀 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고, 아직 시장이 좀 강한 괜찮은 테마가 뭐 등장을 한다거나 뉴스가 좀 강력하게 쫙 하고 나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외에는 신규 상장해서 그냥 강했던 것들, 두산 로보틱스, 뭐 칩셋미드, 얘는 무중 꼭 기억해두세요. 그건 물량이 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그런 거 외에는 땡기진 않네요. 에코프로 머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얘는 시장에서 메인 주도주이기 때문에 뭐 돌파든 눌림이든 뭐 움직임 자체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씹고 뜯고 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대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는 요번 달 회사 방문, 내사, 실사 뭐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전고점 일단 슬쩍 지지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제로 소멸로 작용할지,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제 실사 내용이 있었죠. 그 외에 뭐 워낙 강한 그린 리소스, 이거 시간에 그냥 10% 오르고 뭐 하는데, 뭐 사실상 신규 상장주들 그런 거 외에는 뭐 정치 테마 말고는 지금은 좀 땡기는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은 그 시장에서 이제 테마 등장 전까지 지수 회복하면서 좀 투심을 슬쩍슬쩍 조금씩 돌려놓는 그런 회복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금이 또 어느덧 7조 8조 사이까지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런 게 좀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당연히 이제 10조 이상이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10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한 7, 8조, 9조 요 사이만 좀 돌아도 5조, 4조 때보다 훨씬 납니다. 훨씬 나요. 이 정도 시장이면 그래도 매매 뭔가 그날 뭐 주도주든 뭐 주도 테마든, 뭐 주도 테마가 없더라도 지금은 어차피 장세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들 위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는 시장이지 않나. 자, 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한파 좀 오다 보니까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